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30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요사이 한국에서 글 잘 쓰고 말 잘 하는 사람은 자유한국당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말과 글로 한국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혼을 흔드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정용기 정책위 의장, 전희경 민경욱 대변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쓰는 글 하는 말이 어떤 언론사, 어떤 지식인의 말과 글보다도 힘이 있는 것은 자신의 이념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눈치 안 보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글쓰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글 잘 쓰는 사람들은 언론사에 있고 학교에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글을 쓸 때 고려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언론인일 경우에는 객관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돼요. 또 때로는 권력자를 겁내고 눈치 봐야 합니다. 때로는 독자들을 눈치 봐야 돼요. 때로는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하는 자들의 생각까지도 고려해야 됩니다. 때로는 지역적인 종교적인 것까지 다 고려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요사이 이 문재인 정권과 대치하는 입장에서 또 자유와 한국을 지킨다는 자유민주적 그리고 시장경제적 신념에 입각해가지고 말하고 글을 쓰니까 언론인들이 쓸 수 없는 말과 글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 어제 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이군요. 오늘 한 발언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 사물을 이념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솜씨가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주지하다시피 이 정권은 이미 다른 모든 헌법기관을 장악하고 이제 국회만 장악하면 대한민국의 좌경화라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승전 총선 전략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의 총선 전략의 실체가 이번에 서훈, 양정철 두 사람의 심야 공작 회동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대표의 심야 회동이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총선 전략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정용기 정책위 의장의 분석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권의 총선 전략은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 총괄 양정철 기획하에 삼풍 전략으로 명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풍 그리고 금풍, 관풍이 아닌가 합니다. 말 하나 만들었네요. 북풍, 금풍, 관풍, 삼풍이다 이거죠. 삼풍. 북풍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진행하는 것이 바로 서훈 국정원장이라고 봅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북한 전문기자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양정철의 이번 심야 공작 회동은 바로 북풍을 일으키기 위한 그래서 총선에 임박해서 지난 지방선거 하루 전날 싱가포르 회담을 했듯이 김정은 방남 같은 것을 추진하기 위한 공작 모임이 아니었나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제 제가 한 이야기하고 비슷한 맥락이네요. 저는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작년 지방선거를 망쳤다. 작년 지방선거가 6월 13일에 있었는데 하루 전날 6월 12일에서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는 바람에 그 몇 달 전부터 세계의 주목을 받고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김정은 회담이 이뤄지고 가짜 평화 무드, 가짜 비핵화 사기극이 펼쳐지는 속에서 당시에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아무리 애를 썼지만은 그것은 이미 이런 선동판에 휩쓸려서 선거운동이 되지 않았다. 즉 트럼프 때문에 작년 지방선거를 망쳤는데 내년 총선도 트럼프 때문에 망칠 수가 있다. 즉
내년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봄에 하기 시작을 하면은 봄에 하면은 그때부터 그게 성공하든 말든 이게 언론의 중심을 차지할 것이고 선거운동이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문재인 세력은 가짜 평화 무대를 만들어내어서 국민들을 속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그와 같은 비슷한 맥락에서 김정은이가 한국을 방문하는 날짜를 4월 전으로 또는 전후로 잡으려 하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풍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이해찬 대표입니다. 연초부터 예타 타당성 조사죠.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큰 공사를 할 때 미리 환경 조사 등을 하는 걸 말하죠.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하고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무차별적인 예산 폭탄을 발표한 데 이어서 이제는 전 부처 장관을 이해찬 대표가 릴레이로 만나다고 합니다. 이게 총선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당 대표가 전 부처 장관을 만나서 결국은 예산 퍼붓기 지시를 할 것이고 총선에서 금풍을 일으키려는 선거 전략 하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관풍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이미 수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 특히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임명하면서 검증도 제대로 안 하고 오히려 검증 해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려 했던 청와대입니다. 검증도 제대로 안 한 것이 아니라 검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다는 거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 지금 차관급 인사를 통해서 자기 사람들을 가져다가 차관급까지 다 장악해서 공무원 조직을 꼼짝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휴대폰 사찰을 통해서 공무원들을 옥죄하는 것을 통해서 관풍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북풍, 이금풍, 조관풍이라고 삼풍 전략으로 내년에 입법부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집권 여당의 행태에 대해 정말로 분노하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민풍으로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훈 북풍, 이해찬 금풍, 조국 관풍이란 뜻입니다. 말 잘 만들었네요. 서북풍, 이금풍, 조관풍인데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민심으로 대결하겠다. 그래서 민풍으로 북풍, 금풍, 관풍을 이기겠다고 합니다. 정용기 이분 정책위 의장 참 대단합니다. 이 말솜씨가. 근데 이 말에 무슨 틀린 말이 없잖아요. 이 사람 말을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중에서 문제는 문재인이다는 말이 돌고 있지만은 이를 최근 며칠 사이에 절감하고 있고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의 외교적 무능과 관련해서 벌어진 일에 대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야당을 공격하는 대통령,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김정은한테는 온갖 모욕을 당해도 그렇게 만면에 웃음을 띠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퍼주겠다고 하면서 같은 국내 정치 파트너인 야당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대통령이 옹졸하고 치졸하게 직접 나서서 야당을 공격하는가? 과연 과거 대통령들도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야당을 공격한 적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산불대책회의와 관련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상 대통령 내지 청와대가 직접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차관들과 국장들이 일제히 빠지는 일이 가능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국민 모두가 할 것입니다. 노조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쇠파이프와 시너가 등장하고 국회 담장이 무너지고 공권력은 무기력하고 이런데 여당 소속의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장은 오히려 선동하면서 삭발하고 이런 일들이 결국 왜 벌어졌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친노조 반기업 정책을 일관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겠는가? 정말로 문제는 문재인이다 라고 하는 시중의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귀담아 듣고 생각을 전환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문재인이다. 금풍, 관풍, 북풍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민풍으로 대결을 하겠다. 이런 야당 정책위 의장의 분석이 정확한데 이게 성공하려면 국민들이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국민들이 제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을 평해서 죽어봐야 죽는 줄 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어봐야 죽는 줄 안다. 죽기 직전까지 가야 내가 죽는구나 해서 초인적인 생존 투쟁의 본능을 발휘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죽어봐야 죽는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죽어봐도 죽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죽어도 죽는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죽어봐야 죽는 줄 알 정도로 몰리려면 대한민국 경제가 베네수엘라 꼴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연간 물가 상승률 1000%까지 가야 정신을 차린다고 하면은 한국인들은 좀 문제죠. 문제는 문재인이다. 동시에 문제는 그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